그냥 걔한테 선물하고 싶고 선물해도 해주고 싶다.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해줘야지. 그건 안 말아. 네.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그 질라면 안 되니까. 근데 질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계가 유튜브 봤는데 운전하는 건데 백지장도 또 배려하다가 서로 안 좋아서. 법적으로 덮어쓰게 됐어. 아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고맙다고 선물하는 게 괜찮지. 너무 잘해주는 거죠. 저렇게. 나는 앞으로는 무슨 사건 사고 현장이 있으면 지나쳐야 돼. 같지는 않은가 이런 해석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그게 안 좋은 건지 안 그러니까 썼어. 지금 이제 수박 엎었어. 을 대한민국 공격하는 사회는. 객단들의 아니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행동이 너무 빨리 몰아내. 목소리 크고 행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덮어쓰기 딱 좋아.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요만큼 써도 표현이 이만큼 되거든. 전 장관이 남이 느끼기 엄청 크게 느껴져. 네가 다 한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이. 아니에요. 그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잘라버려. 사실 만들다가 이 표현 목소리가 컸어요. 이게 만들다는 이건데. 아니 저는 사실 만들다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는 비자적으로 저는 안 찢어지는데요. 백지장은 이렇게 되면은 찢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사람끼리 틀려져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옹호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 정치인들이 이제 영역을 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봤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참 누가 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어가 안 돼.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태로 그걸 터뜨려갖고 자기 정치적 그 불쏘시개로 써먹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할 때 또 드루킹 똥꼬를 찬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뭐 우리는 농담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1등 공식 김봉현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든 거야? 김봉현이냐 추미애냐? 지금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집권을 가능하게 한 것은 라임의 김봉현입니까? 법무장관 추미애였습니까? 누구냐 이건 진짜. 오늘 방송에서 두 사람이나 이 정권 탄생에 윤석열 정부 탄생 1등 공식이 두 명이나 나왔네요. 근데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문제도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아들 문제 있잖아요. 추가 미국 비자금.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20초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투사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휴가원을 병가를 냅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미기라 그러거든. 4일까지 1차 휴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휴가를 내고 그 다음에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자기 휴가를 또 소진합니다. 앞에 두 개는 병가였고 뒤에 세 번째 거는 자기 휴가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2차 휴가 때 원래 당초에 냈던 휴가일보다 이틀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카투사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봐요. 그럼 이메일 통보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관이 야 됐어 빨리 들어와 너 휴가원 원래 낸 거랑 달라 병가 휴가원 나는 5일만 쌓아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복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휴가 미복귀면 이게 타령이랑 같은 이혼 타령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무 이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것을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고지검이 수사를 계속 주다가 결론이 뭐였냐면은 문제 없었어요. 라고 결론을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시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보좌관 했던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담당 장교를 사흘 동안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발언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카투사 측
발언이 저쪽에 바뀌는 게 아니고 진술이 바뀌는 거야. 발언하고 이쪽 발언하고 맞춰서 맞아야 되는데 발언들이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앞에 기자가. 그러면 앞서서 무혐의는 어떤 발언을 근거로 해갖고 도대체 무혐의를 낸 거냐. 요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야, 저는 이 정도면은 네, 민주당 사람들은 네. 저 정도면은 반드시 국회에 의견해요. 아, 왜냐면은 그렇죠. 저렇게 어떤 수사는 오래되면은 네. 체포 동의안으로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의원직을 맞습니다. 가져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러니까 지금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 네,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진술의 번복 같은 거는 2020년에도 무혐의의 근거로 쓰였어요. 예. 2020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실행할 수가 없다 라고 해갖고 무혐의 9일 뒤에 근데 반대로요. 네. 조사를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풀빌라 전원주택 있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잘 네. 되겠나 앞으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잘 되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잘 되죠.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최종 진술, 지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엄마도 내 너무 벌리기 쉽다. 좀더 정확해진 그 진술을 지가 자기 잡으러 하는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하는 건데. 사병이나 뭐 당시 공사 크게 걸리면.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조사를 했고 금리 인상 전에 공사 시작했단 말이야. 보좌관, 저게 아들까지도 이제 그 다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거기 땅이 어떤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비 올 때. 그 집 짓고 나서 축대를 거기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사실은 그쪽 산으로 예. 흘러 내려갈 물이 우리 쪽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야. 아니, 그거 나중에 반드시 나중에 정사 짓는 사람이 연락 올 거야. 벌써 아니 그 사람이 연락 올 정도면 그때는 일이 네. 커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 공사비 더 커지고 토목도 다 그렇게 기다리면 다 파산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신동훈의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추석 아, 600m 안개가 다 앞에 시속 올라간다.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터질 수가 있는데 제가 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신당 창당한다고 거기 들렀다가 하면 너무 늦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했는데 예. 개똥 같은 개똥 같은 아, 소리. 이게 지금 조국 의원이 네. 뭐 저희도 뭐 영도에 출마할 거다, 네. 뭐 관악에 출마할 거다 네.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광주에 출마할 거고 아예 네. 신당 창당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상호 의원이 박지원 과거에는 좀 맞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진짜 감이 떨어졌다.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되는 던진다. 말이 본인 어렵네.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아무 그렇죠.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라고. 이게 어느 얘기를 나라 했는데 정보국장, 이 전직 개똥 같은 소리에 정보국장 정말 TV에 아마 이 나오는 우상호 의원이 개똥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할 때랑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국의 신당을 만들어 정말 개똥 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할 때에 네. 그 기본적인 정서는 완전히 180도 다를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 입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공직자로서 네. 구조를 아주 그 전문적으로 해낸 이런 정말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족 위조이죠. 그렇죠. 오죽하면 기생충 영화에서 증명서 위조안까지 맞아요. 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무슨 조국이 지금 잘났다고 네.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신당을 창당해 정말 개똥 같은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상호 의원의 이 개똥 같은 소리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또 조국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친문 세력들이 대규모 반격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알고 있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조국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조국은 지금 저 형사 피의자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1심에 유죄가 나온 사람이고 그렇죠. 이 사람을 지금 친문의 신당론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참 새로 창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만들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네. 그런데도 지금 말 참 잘한다. 당이 네. 자기들끼리 만들기 똑똑하다니까. 전에 만들기 전에 써. 제갈 길 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도 똑똑한 애들이에요. 송영길도 따르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따르고 송영길 전 대표 따르고 또 네. 혁신위원회, 네. 혁신위원회도 따르고 그 안에서 뭐 비명 또 친명 신동훈인가 맞습니다. 그랬대. 지금 뭐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 우상호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눈이 검은해요. 전국장한테 옛날에는 맞는 소리 하는데 부산이에요. 안 맞는다고 네. 이렇게 또 저격을 한 거나 네. 또 뭐 아침에 뭐 송영길이나 또 이재명 대표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투리 별로 안 쓰는데 거의. 단단한 동맹처럼 그래. 여겨졌던 네.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완전히 대학교 졸업하고 야 떠들고 지금 너 혼자만 산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 네. 그래 그러면 나도 나 혼자만 살아야겠어 라는 이런 애는 전략들이 막 우리 노출되고 있는 게 2년 최근 후에 며칠의 과정인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스타일이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송영길 저희가 김남국이 깜파 전략을 들고 나왔다. 예. 또 송영길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야 지금 야당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목에 반영시켜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요새 뭐 방송 출연으로만 너무 바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부터 네. 지난 주말 촛불 집회 네. 그러니까